지나 기억나?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뭐였게 얘들아? 확률 분포였어요. 오랜만에 한 것도 테스트 볼까? 일주일 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배웠었죠? 그게 오늘 살짝 맛보기만 볼 통계적 추정이에요. 통계적 추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얘 앞부분만 살짝 배울 거야. 이건 뭘 하는 거냐? 사실 이걸 왜, 사실 우리 목적은 추정을 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나는 그 외돔에 하루 동안, 예를 들면 이번 주 주말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 주말 외돔에 다니는 사람들의 나이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한 명 한 명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를 좀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일부분만 뽑아서 확인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너네 모의고사 아직 고2라서 모를 텐데 고3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점수 입력해다가 뭐 메가스터디 이런 점수 입력하면은 1등급 컷, 추정 1등급 컷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게 다 이런 추정을 이용한 거야. 실제 컷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력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전체 인원이면 컷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건데, 사실 정규분포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 정규분포 배웠죠 우리가? 배운 이유도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추정을 하기 위해서. 추정은 우리가 오늘 배우지 않고요. 여기 두 개 단원이야. 하나가 모집단과 표본, 오늘 우리가 잠깐 볼 거고, 두 번째가 그것들을 이 앞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집단의 상태, 어떤 정보를 추정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건 아마 기말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자, 일단 여기서는 주로 개념 위주고요. 증명할 건 없어. 왜냐? 고등학교 범위에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용어를 정의하고 얘는 이렇게 된다더라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문제 풀 때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모집단과 표본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모집단이 뭐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 예를 들면 우리가 외돔의 유동 인구의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은 그냥 전체 집단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 전체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외돔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만큼의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드니까 한 1000명만 조사를 해볼까 해서 일부분만 이렇게 나이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표본. 뭐라고요? 표본. 얘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전체 수를 조사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줄여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모집단 전체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를 뽑는다 그랬어? 표본을 뽑는다 그랬죠? 이 표본에서만 조사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래요? 표본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임의 추출은 각 표본이 동등하게 추출되도록 추출하는 거.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무슨 소리냐? 랜덤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딱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왠지 마음에 드는데? 하고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막 뽑는 걸 우리가 무슨 추출이라고 부른다? 임의 추출. 우리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걸 임의 추출한다 라고 불러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전체가 한 10만 명, 10만 명 안 되지. 한 2만 명이 지나다닌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1000명만 조사를 했어. 그럼 여기는 1000명의 인원들의 나이가 들어가 있겠죠? 그 1000명, 여기 몇 개를 뽑았냐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의 크기 이렇게 부르고요. 미지수는 우리가 스몰 n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 한 명을 뽑았어.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 나이가 가지는 값을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값을 x 이렇게 놓는 거예요. x는 모집단에서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의 나이,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표본을 내가 n개 뽑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뽑은 사람의 나이하고 x1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를 첫 번째 뽑은 사람의 나이 x1, 두 번째 뽑은 사람 나이는 그럼 내가 뭐라고 쓸까? 한 사람 뽑은 걸 x로 봤는데 지금 n번을 뽑을 거기 때문에 x1 있고 그냥 x2도 있고, 세 번째 뽑은 사람 나이는 그럼 뭐라고 여기 기호로 표시를 할까?
땡땡땡에서 x 몇 가지의 값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뭘 하는지 알겠어?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뭐 2만 명이라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대충 한 1000 정도로 잡을게요. 이렇게 n은 1000 이렇게 주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2만 명을 원래 다 뽑아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몇 명만 뽑을 거라고요? 1000명. 그래서 첫 번째 뽑은 사람을 기호로 그 사람 나이 값을 뭐라고 놓을 거라고? x1 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x2 땡땡땡 n번째 사람까지 xn까지를 뽑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여기서 원래 이 2만 명의 나이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기호 m이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 한글로 써줄까? 모집단의 평균을 줄여서 모평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기호로는 m 이렇게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여기서의 애들 다 나이 조사한 다음에 분산을 조사한 걸 따라서 모집단의 분산 그걸 줄여서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르게 될까? 모표준 편차. 우리 분산은 주로 V를 쓰죠. 여기서 V를 안 쓰고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 그럼 모분산은 시그마를 뭐 했다고 말하면 될까?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원래는 이게 궁금했던 건데 이 인간적으로 2만 명 언제 다 조사하고 있어. 주말에 하루 종일 해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서 조사를 할 거라고요? 표본. 그래서 내가 이 얘를 다 뽑았어. 여기에서의 표본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따라서 표본 평균. 아씨, 이거 다음 페이지 내용이 됐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데 그냥 써버렸네. 아씨, 그냥 할게요. 자,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우리가 물리했던 친구들은 좀 익숙할 텐데 뭐 V, 속도함 V, 평균 속도하면은 평균이라는 의미를 기호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위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그리고 V 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V 바. 그래서 우리가 이 x 값들의 평균을 냈어. 그래서 m은 이미 써서 못 써. 그래서 여기 뭐라 쓸 거냐면 따라하세요. x 바. 표본 평균 x 바로 표현하기를 약속을 그냥 한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된 값일까? 여기 n명, 1000명이죠? 1000명의 나이 값들을 다 뭐하고? 더해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땡땡땡 누구까지? n까지 더한 다음에 이건 총합이죠. 표본의 총합.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뭐로 나누면 크기 n으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되는 거야. 또는 기호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쓰게 돼요. n분의 1 시그마 하고 k는 1부터 여기 i를 많이 쓰죠. 통계는 i는 1부터 n까지 x 한 다음에 i 이렇게 하면 i 몇부터 x 몇부터 x1부터 x 몇까지 다 뭐해라? 더하고 몇으로 나눠라? n으로 나눠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다. 그걸 우리가 표본의 평균 줄여서 뭐라 부를 거라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x가. 오늘 하는 건 용어 정의밖에 없어. 그것만 오늘 바로 문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분산을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좀 적당할까?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이 표본에서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좀 좋을까?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는 알파벳 S에 해당하는 그리스 기호를 시그마로 쓴 거야. 자, 근데 시그마 이미 써서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뭘 쓰냐면은 라지 S를 쓰기를 할 거예요. 누구를 대신 쓸 거라고요? 이게 표본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야. 대문자 S는. 그러면 표본 분산은 기호를 뭐라 쓰면 좋을까요? S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구한 걸까? 계산해보면 분산의 정의 기억나요? 땡땡 제곱의 땡땡.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야. 다시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한 걸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뭐 해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대학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시그마 한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하고 편차는 각각의 값에다가 뭐를 뺀 게 편차죠?
평균. 그러면 xi. i번째 x값에다가 뭐를 빼고 이때의 평균이니까 우평균이 아니야? x바. 이때의 평균 x바를 빼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편차. 표본에서의 편차들이야. 그걸 뭐 한 다음에? 제곱. 제곱하면 이게 편차의 총합이야.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다. 그 다음 뭐로 나누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n 마이너스 n 플러스를 갑자기 기억나. n 마이너스 하나 덜 해서 나왔던 거 같거든? 요렇게 했던 거 같아요. 이게 5차를 추출했을 때 5차를 줄이기 때문에 이거 대학교 내용이고, 와, 나 이거 안 하니까 까먹었어. 지금 n 마이너스 1가 너네 프린트 봐보세요. 맨 앞 페이지 나왔거든? 아씨, n 마이너스 1이 n 플러스 1이야? n 마이너스 1이었던 거 같은데? S는 하고 나오고 있나요? 와, 그걸 아예 설명도 안 해줘? 대단하네요. n-1일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내용이라서 이걸 알아야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더라 정도로 알면 되고, 실제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따라하세요.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다. 정도로 그냥 기억하면 괜찮아요. 표본 분산은 뭐로 표현한다? 제곱이라고 한다. 자, 근데 보세요. 호준이가 외돔에 주말에 나가가지고 외돔에서 1000명 나이를 조사했어. 그때 그 1000명의 나이 평균이랑, 그리고 이번엔 동화가 나도 1000명 해야지 해서 다른 데서 1000명 뽑았어요. 여기서의 평균 X바, 여기서의 평균 X바가 같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X바 이때 X바 2. 그래서 뭐 승민이도 가서 또 뽑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뽑았더니 여기가 X바 3. 뭐 이런 식으로 평균들도 확률에 따라서 이 평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납득이 되나요? 누가 몇 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의 평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얘도 확률적으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치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게 돼.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해요. 우리가 이 표본의 평균, 확률적으로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누구까지 해야 되느냐? 이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평균적으로 얘네들의 평균이 몇일까? 이 평균들의 분산이 몇일까? 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몇일까를 사실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왜 궁금하냐?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모 평균을 추정할 수 있고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지금 아직 추정 오늘 안 한다 그랬죠? 그럼 굳이 얘의 평균 분석 표준 왜 알아야 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다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자, 밑에다가 쓸게요. 표본 평균을 X 바로 쓴다고 했죠?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지금 평균이 세 종류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 이게 말이 좀 복잡해. 얘는 누구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시간이 났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아요. 그냥 얘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따라하세요. 이 X바는 M 합 공식을 외워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 X바 이거는 누구의 뭐라는 뜻일까요? 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의 뭐를 말하는 거죠? 분산, 모분산을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신기하게 어떻게 된다더라. 모 분산을 뭐로 나눈 거랑 똑같더라.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랑 똑같더라. 자, 이거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n 양수, 얘도 시그마는 양수니까 제곱은 얘 n분의 시그마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이걸 루트 n분의 한 다음에 우리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면 없어져요? 절대값으로 바뀌죠? 근데 시그마가 무슨 수라서? 이렇게 돼요. 따라하세요.
시그마 x가는 시그마 x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거예요. 이거 아예 몰라도 돼. 기호 알아야 되고요. 얘는 근데 쉽잖아요. 표본의 크기, 표본 값들을 다 더하면 이 위에 있는 분자 값을 우리가 한글로는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 표본의 총합.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총합을 얘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표본의 크기는 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 알아야 돼.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고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를 나눈다? 표본의 총합으로 표본의 크기를 나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표본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 계산하는 시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만 외우면 돼요.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얘는 뭐의 뭐는? 평균의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 얘는 평균의 편차는 시그마. 참고로 얘가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치?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정의하고 그래서 이걸로 추정을 하게 된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이걸 왜 해야 돼요? 는 알 수가 없어요. 추정을 안 하기 때문에 추정할 때 필요해서 나중에 지우려 배우는 거다. 이 내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 기호로만 표시를 해볼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은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스몰에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뭐라 쓰기로 약속을 했고 시그마 제곱.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자, 여기서 적당히 이미 추출로 뽑았어. n개 뽑았다고 치면 그 n을 표본의 뭐라 부르고? 크기라 부르죠. 자, 이 표본에서의 얘는 안쪽에서의 평균 우리가 뭐라 부른다? 표본 평균. 기호로는 x바. 계산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표본의 총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자, 표본 분산은 이 표본에서의 애들 값들의 분산을 말하는 거죠. 자, 기호로는 뭐로 쓰기로 약속했고? 라지 S 제곱. S 제곱으로 쓰기로 했죠. 자,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는 뭐라 쓰고? S. 계산하는 방법 알 필요가 없다. 자, 표본의 총합 여기 썼던 거죠. 표본 총합은 기호로 어떻게 썼죠? x 몇부터 x 몇까지? x1부터 x n까지 다 뭐한 거? 더한 거. 간단히 시그마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xi 이렇게 표본의 총합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여기서 x바는 이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표본의 총합 하고 쓴다면 얘를 뭐 해버리면 돼? 넘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표본의 총합은 표본 평균과 뭐를 곱해버리면 기호로는 뭐 곱하기 뭐라고 써도 되는 거죠? x바 곱하기 n 이렇게도 기호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것도 굳이 이거 알면 되는데 얘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에서 표본의 총합을 다룰 때는 있는데 표본의 총합은 그냥 이거 넘기면은 당연히 나오는데 애들이 이거를 넘길 생각을 잘 못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내가 추가로 넣는 거야. 원래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3개 이걸 알고 있으면 된다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우리 방금 했던 내용 지금 복습하는 거야. 자,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너무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가볼게요. 자, 평균이 3가지 종류의 평균이 있대요. 자, 첫 번째 무슨 평균?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뭐라 불러요? 모평균. 기호로는 M. 여기는 누구 자리죠? 표본의 평균이니까 줄여서 뭐라 부르고? 표본 평균하고 x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여기는 누구의 평균? 평균의 평균은 기호로 따로 적어. 그렇지. 따로 세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x바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 x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죠? 한글로 모 분산은 기호로는 그럼 어떻게 써요? 시그마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자리죠? 표본
분사는 어떻게 기억을 쓰겠죠? S제곱. 자, 여기는 누구의 뭐? 표본평균의 분산 기호로는 V X 바고 이따가 얘는 뭐가 되는지 이따 뒤에 쓸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자리죠? 모집단의 표준편차 한글로 줄여서 모 표준편차 기호로는 여기 누구 자리? 기호로는 여기는 누구 자리?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기호는 어떻게 쓰겠죠? 시그마 X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 값들이 어떻게 된다고 알려줄 거고요. 자, 따라하세요. EX바는 M VX바 말고 얘를 보통 배우거든. 얘는 어떻게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제곱해서 얻은 게 얘는 뭐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사,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모집단이 애들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도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기호로 그냥 쓸게요.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기억나요? 물결한 다음에 어떻게 썼죠? N 평균인데 그때 얘의 평균 자리거든. X바의 평균 뭐라 그랬죠? EX바는 M 콤마 여기는 누구의 표준편차 자리죠? X바의 표준편차의 제곱 자리죠? 여기 뭐라 쓸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원래 분산자리인데 표본평균의 분산자리인데 실제 계산할 땐 얘를 쓰기 때문에 제곱으로 묶어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뭔 소린지 왜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건 나중에 하겠죠? 기억 때. 자, 그 이번에는 50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하면 이제 통계적 추정을 못해. 추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르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 하나를 걸고 따른다고 말해요. 여기 뭐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를 기호로 스몰 n 이렇게 쓴다고 했죠? n이 충분히 되게 애매하죠. n이 어떠면? 여기서 충분히 크다는 보통은 표본의 크기가 2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내가 대학교 때 배웠을 때는 n이 25 이상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책은 뭐 문제집 보니까 30 이상, 어떤 책은 뭐 NP, NQ 어쩌고 다 다른데 그냥 애매하게는 안 나와. 그냥 적당히 한 25 이상이면 무조건 그냥 충분히 큰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x가 물결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표본평균이 그러니까 결국은 답정은 뭐야? 이래나 저래나 그냥 따라하세요. 표본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걸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억지죠, 억지. 충분히 작은 경우는 안 나와요, 어차피.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참고로 얘까지만 다 얘기할게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라는 거는 보통 여기서 모집단에서 한 명 뽑았을 때 나오는 값을 주로 x로 나와서 x1, x2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얘는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보통 기호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x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x 물결 n은 다음에 x의 평균이 뭐고? 이게 모집단의 평균인 거야. x의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니까 시그마에 이렇게 주면 이게 누가 뭐를 따르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정규분포 파트에서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하죠. 통계적 추정에서는 우리가 누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이거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태영이는 그러면 문제 안 봐도 되고 보고 싶은 거 같은 거 아니에요?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내용은 이게 다예요. 유형이 몇 가지냐면
이건 7까지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이 1등급 문제 한번 보고 문제 풀 시간을 줄게요. 자, 한번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유형 1번이에요. 38번. 보기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걸 고르래요. 자, 표본 조사가 뭐라 그랬어? 전체 조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일부분만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었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학교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키 조사. 애들 막 신체 검사하면 키 조사잖아요. 그거는 한 명씩 꼭 다 해야만 할까 아니면 일부분만 해도 될까? 한 명 한 명씩 다 이게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너네 전교생 몇 명이냐? 너네 학년? 이게 65명? 대충 한 300명이라 칩시다. 300명의 키를 조사해야 되는데 대충 한 50명 조사한 다음에 대충 그러면 호준이 키는 한 18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호준이 그랬으면 좋겠지.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직접 다 해야지. 그래서 얘는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맞다? 전수 조사하는 게 맞다? 전수를 하는 게 맞다. 근데 방송사에서 하는 여론조사야. 자, 뭐 대통령이 뭐뭐 하는 걸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서 이래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꼭 전 국민의 의견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표본조사를 하는 게 적당하고요. 자, 이건 뭐냐면 어느 전자회사의 특정 제품의 수명을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거 저보다 폈다 몇 번 했을 때 몇 번까지 버틸 수 있냐 막 그런 수명을 조사를 한다 쳐보세요. 이걸 전수조사한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호준이가 플립을 사러 딱 갔어. 기다리세요. 수명 얼마나 되는지 보고 줄게요. 하면 10만 번 저보다 폈다 한 달에 너한테 팔면 될까 아닐까?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잖아. 그럼 누가 사겠어? 그래서 10만 개를 팔 거다?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만, 뭐 100개 정도만 뽑아서 저보다 폈다 해보고 몇 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 자, 이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경기도에 몇 명이 사는가?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 직접 해야 이건 직접 정확히 인구조사 해야지. 정확히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서로 다른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개 공 중에서 크기가 몇인 표본이래요? 3. 이게 무슨 뜻이야? 몇 개 뽑겠다는 얘기야? 네. 3개 뽑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크기가 3인 표본 3개 뽑겠다. 이 소리야. 자, 첫 번째. 각 경우에 표본의 수를 구하래요. 표본의 수. 그러니까 뽑히는 경우의 수를 보라는 얘기인 거지. 자, 한 개씩 3번 꺼낸대요. 근데 무슨 추출로? 보건 추출 한 번에 3개를 뽑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나올까를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 나올까요? 216. 하나 뽑아. 확인해서 집어넣어. 하나 뽑아. 집어넣어. 하나 뽑아. 매번 뽑을 때마다 몇 가지 경우의 수씩 나오기 때문에 6가지, 6의 상승 216까지 표본의 수가 나오겠지. 경우의 수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무슨 추출을 할 거래요? 비보건. 그러면 보고 다시 넣는 거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버리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 6개.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네. 6, 5, 4 하면은 120. 120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요. 동시에 몇 개를 꺼낸대요? 세. 이걸 우리가 무슨 추출이라고 배웠죠? 보건. 빅보건. 동시 추출. 동시 추출. 네, 몇 개 중에서 인서가 비웃는 거야. 자, 몇 개 중, 서로 다른 몇 개 공 중에서 6개. 6개 중에 몇 개 뽑는 거니까 3개 그 기호가 어떻게 되죠? 경우의 수가? 6, 2, 3. 6, 2, 3 해주면 3인분의 6, 5, 4, 20이겠죠? 20까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용어가 낯설 뿐이지 막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얘기인지. 자, 42번으로 바로 중요한 거 갈게요. 자, 정규분포 n 10,6을 따르는 뭐에서라고 했어? 513. 이거는 그럼 뭐라고 준 거랑 똑같냐면은 X물결. X물결 n 10콤마 한 다음에 내가 뭐라고 쓰는 게 좋다 그랬어? 유추계절. 그렇죠. 유추계절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했어. 여기 이 단원에서는 상관없어요. 통계적 추정할 때는 저게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은 크기가 몇인 표본 3. 하는 순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n이 몇이다? 3. 이렇게 써놓을 수 있으면 돼요. 표본의 크기는 몇 개 뽑았냐죠? 기호로 어떤 기호로 표현한다고 했어? n? 말해보셨네?
n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표본의 크기는 기호를 뭐라 표현한다? n. 자 보세요. x바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때 이거와 이 뭐야? x바를 뭐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야. 제평 어디서 우리가 주로 나오죠? 제평평제에서 나왔지? 제곱평균은 무조건 제평평제야. 그러면 제평평제는 누구를 구하는 식이었어요? 분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을 작성했느냐? v 한 다음에 누구의 분산? x바의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서 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어떻게? 이 x바의 뭐 한 거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이 제곱이죠? 빼기 x4의 평균의 제곱. 그럼 x의 평균 2x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공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세요? vx바는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뭐야? 표본의 이 시그마가 뭐야? 그거는 모 분산. 이 시그마 제곱은 모 분산. 시그마가 목표를 분산은 말이죠. 모집단의 걸 알면 돼요. 근데 모집단의 분산 우리가 알고 있어? 아니요. 저런. 네. 이게 모집단이 뭐고? 평균. 이 루트 6이 모집단이 뭐고? 표준 편차. 이 루트 6의 제곱한 게 모집단의 분산인 거죠. 그럼 내가 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용해서. 따라하세요. vx바는 모분산을 모분산 6이죠? 표본의 크기로 뭐한다? 나눈다. 이렇게 바로 공식으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이 공식 유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하면은 2하고 x바의 제평 마이너스 이거 2x만 어떻게 되나? 2x가? m제곱. 2x만은 따라하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2x만은 누구랑 똑같다? 모집단의 평균 n과 똑같다고 알려져 있는 거야. 받아들이고 풀면 돼요. 근데 모집단의 평균 문제에서 알려줬죠? 몇이라고? 10.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기면 x바의 제곱의 평균은 몇이구나? 102구나. 이거 2로 약분하면 되죠. 102구나.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야. 별다른 내용은 없죠. 그냥 공식 적용할 수 있느냐,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느냐, 공식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단어로 그렇게 가요. 자, 다음 유형 3번 가기 전에 또 있네, 중요가. 야, 이거는 얘들아, 눈으로 보고 넘어가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3x 플러스 1 때 이거 어떻게 버렸어? 빼고 3, 그러니까 얘를 2를 여기다 2 이렇게 해서 들어가 똑같다 그랬죠. x바인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 돼. 얘는 그럼 뭐로 바꿔주면 될까? 제곱하면은 4 vx바 계산하면 되겠죠. 공식 이용해서 vx바는 n분의 10분의 제곱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유형 3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 볼까요? 자, 모집단의 확률면수 x. 그러니까 모집단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오는 값을 확률면수 x로 나타내는 거야. 그걸 나타낸 표가 다음과 같다. x가 가지는 값이 1, 확률이 몇이다? 하나 뽑았을 때 그 뽑은 게 몇일 확률이? 2일 확률이 몇이다? 하나 뽑은 게 3일 확률이? A. 하나 뽑았을 때 확인하는 게 4일 확률이? A 하면 A가 바로 나와야죠. 총합이 몇이다? 1 따위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똑같은 거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이거는 뭘 구하는 얘기예요, 이거? M 구하는 얘기죠. 모집단의 평균 M 구하는 얘기니까 싹 다 곱하고 나누면? 예? 곱하고 곱한 걸 더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산 확률 분포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얘는 M을 구해라. 그럼 얘는 공식으로 써볼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제평평제. 아니요.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먼저 쓰고, 자, N은 몇이에요 지금? 표본의 크기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2. 크기 2 표본이라고 했죠? 얘는 2분의 1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우리 제평평제로 분산을 구해. 그런 다음 그 분산에다가 몇을 나눠주면 1을 나눠주면 그게 VX가 된다는 거예요. 공식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 내용이랑
공식 적용하는 거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 완전 똑같고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에서 킬러 파트인데 요 마지막 계산. 야, 이거는 그냥 EX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VX 구한다 뭐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네. n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 구하는 문제였으면 이제 앞에 문제, 앞에 단어는 이제 확률분포 문제고 이 공식 적용하는 것 때문에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이건 마지막 공식 적용 빼면은 이산화탄소 분포의 문제예요. 자, 봅시다. 이거는 세영이도 잠깐 보자. 이거는 너네 단어로 들어가니까.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무슨 함수냐? 변수. 뭐요?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함수 우리가 몇 가지 배웠어? 두 가지.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 차이가 뭐냐? 확률 질량 함수는 함수값이 확률이야. 뭐가 확률이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뭐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인 거죠. 여기서 무슨 함수를 쓸 거래? 그 말은 얘는 무슨 확률 분포였겠구나. 이산화탄소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구나가 떠올라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산화탄소 분포고 확률 질량함수 P 원래 보통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되죠? 근데 X가 가지는 값을 스몰 X 대신에 뭐로 쓰겠대? 스몰 R. 그럼 저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에서 R이 의미하는 게 따라서 X가 가지는 값을 우리가 스몰 X 대신에 R을 쓰겠다는 얘기야. 지맘이야 그거는. 자, 그때 R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대요? 0부터 90까지 나오고 저 모양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봤어요. 어디서 저런 확률이야 저게. 확률이 저딴 식으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무슨 확률?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그 확률 질량 함수 공식이 독립시행 확률이다? 와, 이거 이항분포구나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몇 번? 네, 이항분포 기억나나요? 여기 아니지? 여기가 위에죠. 여기서 이항분포라는 거죠?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하세요. X만. 맞아. X. 이렇게 B N, P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아무거나 보고 이항분포네 하면 돼, 안 돼요? 조건이 있었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횟수. 반복. 뭐라고요? 반복이 먼저 보통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 뭔가를 반복했을 때 횟수를 확률 변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시행의 확률 꼴이에요? 독립 시행 확률 꼴이지. 그럼 아니 무슨 분포구나. 이거 보자마자 분포 이항분포구나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R이니까 이거는 확률 변수 X로 봤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따라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네,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쓸까요? X 물결 X 물결 B 90. 90인지 어떻게 알아? 90. 이거 몇 번 시행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와. 90, 3분의 2 아니야? 1. 저 R이 이쪽으로. 그렇죠. 얘가 들어가는 요 안쪽에 있는 값이 확률 P가 되고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사건 확률 Q가 되는 거야. 1만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분이면?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바로 누구랑 누구를 구할 수 있어? X의 평균 EX는 기호로 뭐라 쓸 거고 M이라고 쓸 거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NP 하면 30. 자, 그 다음에 그 누구까지 바로 구해놓으면 좋을까? 분산. VX는 NP 한 거에다 Q만 곱하는데 3분의 2만 곱하면 20. 그래서 사실 누구까지도 바로 구할 수 있어? 시그마 X는 그럼 여기 뭐 씌우면? 1,2. 1,2. 씌우면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문제에서 뭐가 있어? X가 PX는 몇이랑 똑같다? 30. M이랑 똑같다. 30. 얘는요? VX만은 어떻게 되더라? N분의 N분의 VX. N분의 시그마죠. 그러니까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눠버린다? 5로 나눈다. 그럼 몇이요? 4요. 4. 30.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한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분포 문제고 마지막 계산이 표본표면과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문제니까 세영이 여기까지는 너 시험법이야. 이해됐나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엄밀한 표현은 아닌데 너네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 따라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 확률이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 공식으로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지면 b 몇 콤마 몇인지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그럼 52번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이거 일단 계산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4 빼내고 2x 바 4EX바 마이너스 5니까 2X바 구하면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2X바 구하는 거야? 2X바는 뭐랑 똑같다? M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그럼 모집단의 평균을 대신 구해도 되는 거야. 근데 주머니 속에 몇부터 몇까지가 들어가 있대요? 1부터 4. 얘들 같이 문을 풀자. 1부터 4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 몇 개씩 들어가 있대. 3개 1세개, 2세개, 3세개, 4세개, 4개씩 총 몇 개가 들어가 있겠네?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거기서 몇 개를 무슨 추출한대요? 그러면 하나씩 뽑는 것이 보건 추출, 유건 추출은 동시에 뽑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때 적힌 숫자의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3개 뽑았을 때 평균을 다 구하면 개오바야. 배우가요 그냥 뭐의 평균을 구했다니까? 5평균 모집단 X 이렇게 이렇게요.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여기 뭐뭐 들어가 있어? 원래 모집단 전체 아니죠. 1 몇 개? 2가 몇 개? 2 3 몇 개? 4 4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뽑은 다음에 이걸 X바 1 이렇게 뽑은 거를 X바 2 땡땡땡에서 X바 N가지 경우에서 뽑을 수 있다면 이거 다 더한다고 평균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EX바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M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평균 내버리면 돼. 1, 2, 3, 4 평균은 몇이야? 11 아니 2.5죠? 2.5 얘랑 얘 중간 2.5, 얘랑 얘 중간 2.5, 2.5죠? 이렇게도 2.5, 2.5니까 전체 평균도 몇인 거야? 2.5. 그냥 이거 모평균 M이 2.5인 거예요. 그럼 EX바도 그냥 몇이다? 라고 풀면 되는 거야? 2.5.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거를 표본 평균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끔찍한 일이 생겨요. 표본 평균의 평균 못 구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라. 그러면 EX바는 M을 알고 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된다. 라는 여기까지 괜찮나요? 승민 알겠어? 네. 네. 자, 주머니 속에 1, 1. 야, 똑같은 거 있으면 밑줄 칠하면 실수 안 하게. 1이 2개, 2가 3개, 3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자, 거기서 몇 개 봉을 보건 추출했을 때 3개 봉하면 내가 이거 보고 밑에다가 누가 몇이다 라고 써놓을까? N3 그렇죠. N3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그때 EX가 구하래요. 그럼 이거 3개 보건 추출한 거 다 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의 평균 다 구할 거야? 아니죠. 대신 누구 구하면 되니까. 모집단의 평균 M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평균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모집단의 평균인 거지. 이정도 조금만 집중해봐. 그렇게 됐어. 야, 그럼 몇이야 평균? 다 더하면 몇일까요? 8, 14? 나누기? 7이니까 7하면은 2. 아, 평균이 2네. 자, 얘는 그러면은 누구의 분산을 먼저 구하고 모집단의 분산. 저기서 여기서 분산 구해. 여기서 분산 구한 다음에 그걸 3. 표본의 크기 3으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네, 공식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산화율 분포 문제랑 똑같죠? 이산화율 분포 문제에다가 뒤에 공식만 들어가는 거야. 자, 다음 옆에 유형 5번이 맞은 것 같네. 지금 맞은 거 유형 5번 볼게요. 자, 모 평균이 M. 근데 그게 300이에요. 모 표준표차는 안 알려줬어. 시그마라고 했고 그냥 몇인지 안 알려줬죠? 자, 그때 크기가 50 하면 내가 뭐가 50 이렇게 써버린다. 그렇죠. N은 50 이렇게 쓰고요. 그때 표본 평균 X바가 정규분포로 따른다 라고 했어요. 네. 자, 이 자리에 누구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그 X바가 따른다 했으니까 X바의 평균 자리 이거고요.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분산. 누구의 분산? x바 vx바 자리인 거죠. 시그마 x바의 제곱이니까 vx바 자리인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ex바는 어차피 누구랑 똑같으니까 50단위면 m이니까 이게 몇인 거야? 300. 바로 나왔죠? k는 300이야. 그래서 끝났네. 얘는요 vx바는 누구를 대신 구하면 돼? n분의니까 몇 분의? 50분. 아, 여기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50분 한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곱 2분의 1인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시그마는 얼마인데? 시그마 제곱 몇이구나 25니까 시그마 몇이구나 5구나 왜냐면 시그마는 양수 그러면 끝났죠? 네, 이거는 익숙하게 보세요. 공식만 외우고 익숙하게 그냥 해석만 하면 끝나니까 굳이 얘를 왜 넣는지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할게요. 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의 전체 키가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따른다. 자, 중요한 거 얘들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땡땡땡이 정규분포 따른다? 그럼 바로 땡땡땡 물결하고 n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누가 정규분포 따른대요? 표준 편차 아니 뭐야? 전체 키. 그렇지. 어떤 고등학교 학생 전체 키는 이라고 했잖아요. 키는 그럼 키 전체죠. 키가 얘를 x로 바뀌어요. x. 그 학교 학생 한 명 뽑았을 때 나오는 모집단 한 명 뽑았을 때 나오는 값을 키라고 하고 x 물결하고 내가 뭐라고 바로 써야 될까? n 하고 160. 콤마 8의 제곱. 8의 제곱으로 나오면 되겠네. 표준편차 8이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보고 몇 명으로 추출을 하겠대요. 그럼 내가 뭐 N이 넣으면 16. 그렇죠. N이 16.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할 때야. 그러니까 이미 추출해서 표본 추출을 했어요. 그 표본이 몇 이상 몇 이하의 확률? 이거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확률을 구할 때 P 하고요. 156 이상 162 이하 누가? X가 라고 하면 좀 그렇죠. 누가? X파. X파. 이미 추출했어. 그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니까 여기 X파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구하려면 우리가 이 확률 어떻게 구하죠? 그거 해갖고 표준화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얘의 평균 무상 표준 편차를 알아야 내가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지, 평균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내가 평균은 160. x바 물결 이렇게 따라하세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른다. 뒤지고 싶어? 몇 시까지 하고 싶어? 아니요. 까불지 마세요. 자, n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의 평균 자리예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자리죠? X가. 이거 쓰면 안 돼. x바의 평균 자리야? 근데 공식에 의해서 몇인 거예요? m이니까 모집단의 평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제가 모집단인 거죠. 콤마 여기 누구의 표준 편차의 제곱자리예요? x바의 표준 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지금 x바의 표준 편차 기호 표현하면 시그마 x바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시그마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계산하면 몇이에요? n이 몇이니까? 4분의 8 해서 몇인 거예요? 여기 2라고 쓰면 안 돼? 안 돼요. 이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평균이 몇이라고? 160. 160. 자, 160으로부터 왼쪽으로 몇 시그마? 20. 시그마가 2잖아, 얘는. 왼쪽으로 몇 시그마? 20. 2시그마. 오른쪽 몇 시그마? 1시그마. 보여요. 더하면 끝에 짝이 몇이야? 8일 8호. 계산하면 되겠죠? 네. 제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나머지 계산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서술형이면 몇 시그마 떨어졌냐 쓰면 안 되고 그냥 표준화를 직접 해서 Z로 바꿔줘야 돼. 그거는 시험 직전에 연습을 좀 합시다. 그 전에는 굳이. 다음 유형 바로 그냥 실력 갈게요. 네, 실력 갈게요. 자, 여기 한 문제 마저 풀고 뒤에 1등급이 없네. 또 1등급 본 문제 하고 쉴게요.
자, 유형 7번 볼게요. 이거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느낌이 뭔가? 자, 어느 과일 가게에서 파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300, 표준 편차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순간 내가 바로 뭐 했을까? 저거 일단 누구를 X로 넣을지. 그렇지. 누구를 X로 놓을지를 먼저 써야 누구 X로 넣을까? 무게 유닛에서. 무게가 정규분포다니까 무게를 X로 넣어요. 과일, 사과의 무게를 X 이렇게 서술형 있으면 X 땡땡 어느 과일 가게 파는 사과의 무게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 밑에다가 이제 그러면 X가 기호 X열표 물결 N 300 50제곱 5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뭐가 정규분포 따른다면 무조건 X가 물결에서 방향을 쓸 수 있어야 돼. X가 뭔지 정의해주고. 자, 그런 다음 문제에서 뭔가 했더니 이 가게 파는 사과 중에서 이미 추출할 거네. 몇 개를? N개 추출한 그 표본이 있을 거야. N의 평균 2라서 기호를 뭐라 썼어요? X 표본 S의 평균이라서 기호를 뭐라 쓴 거야? X바. 그래서 내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때 X바 빼기 300 절대값은 이따 이렇게 있어요. 이 확률을 구하는 이게 식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풀어볼까요? 자, 그럼 얘는 P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상 누가? X 다음 마이너스 300이 이거 확률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이게 야 X바는 X는 이거 왜 뺐어? 이게 뭘까? 왜 뺐을까 이거? 평균을 빼면 평균이었어요. 표준화시키라고. 표준화시키라는 얘기인 거였어. 이게 사실은 누구의 평균인 거야? 쟤한테. 뭐요? X바의 평균을 뺐던 거야. 따라서 평균을 빼고 평균 표준을 넣는다. 그러면 표준화 Z 바꾸려면 얘가 뭐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시그마. 누구의 시그마? X바의 X바의 시그마 X바를 안 넣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돼. 이것이 50 나누면 되는데? 아니요. 이거 누구의 시그마인데? X의 시그마고 지금 X바를 표준하려면 나누기 누구의 시그마? X바의 시그마. 그러니까 X바 시그마 무조건 해야 될까요? 시그마 X바는 하면은 공식이 어떻게 됐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고요. 자, N이 몇이었죠? 루트 N분의 한 다음에 시그마 몇이었죠? 50. 그럼 이 자리에 세 변의 나누기 다 뭘 해버리면 돼요? 루트 N분의 50. 루트 N분의 50을 나눈다는 거? 저 역수를 곱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 맞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개하기 싫어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는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5분의 루트 가운데는 이제 누가 되고? Z가 되고 5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확률이 몇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0.7 아씨. 딱 1. 야, 근데 이거 가운데 기준을 그림으로 우리 하나 정규분포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리는 거야. 했을 때 여기 이 Z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Z의 평균은 몇이고? 0이야 무조건 Z는. 그리고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 넓이가 몇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0.76일 때를 기준으로 등호가 성립할 때 기준으로 감찰을 해야겠죠? 그럼 이 반쪽은 몇일 때인 거야? 0.38 0.38일 때는 Z가 몇일 때? 1.2일 때. 그러면 이때가 딱 Z가 1점이면 정확히 0.76이 되죠? 이거보다 넓이가 뭐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 5분의 루트 n이 이 자리일 거 아니에요? 5분의 루트 n이 1.2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넓이가 더 넓은 넓이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5분의 루트 n이 뭐보다 1.2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크거나 갖다 넘기면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은 36 뭐야 루트 n이잖아. 이렇게 n이 몇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복잡하죠. 처음에 좀 뭘 어쩌라는 걸까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좀 풀다 게 익숙해져요. 그래야 되는 유형이고. 자, 마지막 1등급, 맨 마지막에 1등급 두 문제고. 자, 봅시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야, 뭐가 더 거지 같냐? 이거요. 위에 거 거지 같아요? 이거. 위에 게도 쉬운 거에서 위에 거라고 하는 건가? 아니요, 생긴 게 이게 또 거지 같습니다. 아래 걸로 할까요?
위에 거 알려요. 위에 거 할까요? 네. 하나만 합시다. 자, 어느 통조림 현장에서 생산하는 통조림 항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얘는 x를 정의를 해준대요. 보통 안 해주는데 x가 뭐를 따른대요? 정규로 따른다 뭐 알려줬네. 친절하네. 잘해요. 야 이거 막 x에다 갑자기 뭘 뺐어? 평균을 뺐어? 뺐어요. 이거 뭐 할 때 나오죠? 표준화. 표준할 때 나온 거죠? 시간만 그만 돼. 근데 했더니 이게 0.95가 나왔더니 뭔 소리야? 그럼 변형을 해보는 거야. 일단 저걸 풀어줘요. 저 풀어주면 이 한 다음에 야 이게 좀 지우개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저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 나중에. 처음에는 뭔가 고민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맞아? 이거죠? 는하고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거 절대값 풀어줍시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네. 이상 이상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이 6 이하 이하. 근데 이거 이렇게 x에다가 x의 평균이죠. 심지어 뭔가 뺐다면 x의 평균인지부터 봐야 돼. x의 평균 뺐다? 그럼 뭐 하고 싶어야 될까? 표준화 표준하고 싶어야 돼요. 그럼 x의 표준 문자의 시그마로 나눠서 요렇게 하고 얘를 뭐로 바꿔버리면 요렇게 한 개 몇이 나왔다. 0.9544. 근데 얘는 지금 좌우 대칭인 거 보이나요? 네.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z축하고 여기가 0 요렇게 된 상태야. 그때 양쪽이 여기가 시그마분의 6 반대편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렇게 된 거고 그때 이 넓이 전체 넓이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0.9544. 그럼 반쪽 넓이만 볼까요? 0.4772. 0.4722죠? 2 시그마 와! 시그마 3이구나. 이렇게. 야, 이성아 좀 힘내. 이 문제하고 우리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좀 힘내. 자, 합시다. 자, 그러나 식이 또 있어. 아씨. 뭐야? 저거는 P하고 변형해볼까요? 이거 정규분포 문제네, 그냥. X가 작거나 같다. 153이 0.8413이래. 8413. 모르겠다? 무슨 그래프를 정규분포는? 그래요. X축. 한 다음에 정규분포 그래프. 그 다음에 어디 기준 좌우 대칭? 그 평균 몇이에요? M. 안 알았어? 와, 이거 봐라. 근데 0.8413. 자, 이거 X가 153 오른쪽 왼쪽 왼쪽 넓이가 0.5는 어때요? 저요 그죠? 그러면 이 153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오른쪽 이쪽에 153 어딘가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넓이는 몇이고? 0.5. 0.5. 요 넓이가 몇입니까? 0.383이니까 1시간 1 시그마. 이 간격이 몇 시그마구나? 1 시간 2 시그마. 시그마 몇인데? 3이요. 3 그거는 M이 160, 아, 이게 150이네. 이렇게. 정규분포 문제점이야? 그럼 끝났네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 정규분포 문제였고 이제 마지막 계산 때문에 자 와 x바의 어떤 확률을 구하려면 이 어차피 표준화 할 거 아니냐? 그럼 x바의 뭐랑 뭐만 알면 끝나겠네?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돼. 얘가 몇 시그마 평균에서 몇 시그마 떨어진지 알면 되니까. 자 그럼 그걸 구해놓을게요. 한번. 그러면 이 x바는 뭐랑 똑같고 m이 몇이었어? 150 그 다음 표준하려면 뭐도 알아야 된다고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니까 기호를 뭐라 쓸까? 시그마 시그마 X바 x바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루트 N 루트 n분의 시그마 50단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n이 몇인데? 그거 9개 뽑았다 했으니까 2분의 시그마 몇이었죠? 3 3와? 그러네요. 1 자 그러면 몇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어? 150에 그럼 이런 느낌이야. 150부터 151인데 이 간격이 몇 시그마? 1 시그마. 시그마 떨어졌고 요 넓이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 넓이. 그러면 내가 0.5에서 요 넓이를 뭐 해주면? 빼주면 1 시그마 떨어져서 넓이가 몇이야? 0.383이니까 그럼 요 남은 넓이는 0.158 다르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인성아 놓쳤어? 잠들어? 졸았어? 아니 마지막 물어보기 그거가지고 이해됐어 자, 결국엔 이건 내가 말했잖아요. 이 단어를 왜 굳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게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결국에는 다 정규분포 문제, 이항분포, 정규분포 문제 내고 마지막 계산만 해 이걸 하는 거라서 추정을 안 할 거면 이걸 하는 의미가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문제는 그냥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복습한다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 쭉 계속 합시다.